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중입니다. 그 이게 사실 제목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이쪽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약간 거의 취미에 가깝게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여기에 나올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텐서플로우와 딥러닝을 이제 잘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텐서플로우로 뭔가 해보신 분 계세요? 텐서플로우나 뭐 다른 프레임워크로? 많이 없으시네요. 제가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약간 이제 텐서플로우와 딥러닝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텐서플로우를 배웠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재미를 느끼게 됐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그것들에 대한 순서들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그 작년 3월에 알파고 다들 아시죠? 제가 사실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알파고 때문이긴 한데 저는 이때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유가 저는 알파고가 미묘하게라도 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때 되게 충격을 먹고 이게 뭔가 하고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그때까지 이제 그냥 적당히 알고 있었죠.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든 기술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 좀 더 깊게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 제가 또 다른 하나 연구하고 있었던 게 체스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이제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연구 주제는 보통 이제 이런 게임들을 보면 난이도가 상중하 뭐 이 정도 나눠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선택하면 그 난이도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작해도 이 사람이 두는 거를 보고 알아서 맞춰서 적당한 난이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보다 보니까 그걸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 일도 있고 하니까 잘 못하게 되나요 보통. 그래서 잘 못하고 있다가 작년 12월에 제가 기회가 생겨서 이제 한 2달 반 정도 휴직을 하고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휴직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때 이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를 찾을 수 없는 일본의 시골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이쪽 보시면 이제 이 왼쪽이 히로시마고 오른쪽이 히로시마고 왼쪽이 교토고 더 쭉 왼쪽으로 가야지 도쿄예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나와야 한 청주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완전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러 들어간 이제 그때 책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관련된 책을 사기 시작했는데 책이 딱 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기초적인 책이. 물론 여기서 제가 한 2~3개 정도를 더 사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 보통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막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뭐 학교에서 배운 만한 그런 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찾아낸 게 이 정도인데 이거 한 10권 정도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다 수직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막 거의 책의 반 이상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이쪽을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좌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책으로 보니까 잘 모르는 걸 거야.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동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영상도 여전히 수식이 반 이상인 거예요. 심지어 영어라 가지고 말도 못 알아듣겠고 와 진짜 1도 못 알아듣겠다.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이 길이 내 길인가? 이게 싶어가지고 좌절하고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저 왼쪽에 있는 건 되게 거대 쥐예요. 카피바라는 거대 쥐도 만나고 이제 일본에 지금 페퍼라는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이제 로봇이 있는데 얘가 일본 전역에 막 퍼져 있거든요. 얘도 구경을 했는데 얘는 생각보다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작은 동네 축제 같은 맛집에 가서 호떡도 팔아보고 근데 호떡이 정말 잘 팔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호떡이 내 길인가? 이러면서 있다가 그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러 왔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지 이제 막 심기일전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또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제 모두를 위한 딥러닝이라는 강좌가 있거든요. 요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요게 지금 딥러닝계의 완전 한국 딥러닝계 슈퍼스타인데 홍콩 과기대 교수님이 만드신 이제 강좌거든요.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 대박. 완전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이 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 이제 짜는 거를 보여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코드로 되니까 되게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김성훈 교수님의 강좌를 이제 한 개씩 따라해 보면서 이제 깃허브에다가 코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코드를 다 짜고 그 딥런 모듈을 위한 딥러닝 강좌를 첫 털부터 이제 끝까지 다 보면서 코드를 다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을 위한 딥러닝 강좌를 한 번 더 봤어요. 한 번 더 보고 나니까 와 이제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제 머릿속이 막 맑아지면서 진짜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김성훈 교수님 강좌는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깊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딥러닝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다음에 신경망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제 기초적인 걸 뗐으니까 이제 그러면 응용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뭘 한번 해보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챗봇을 생각이 났어요. 이게 챗봇이 그 작년에도 굉장히 이슈였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제 사실 알파고부터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그거랑 사실 아무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챗봇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챗봇을 한번 얘로 구현해보자 그 해가지고 이제 한번 구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할까 찾다가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요걸 발견을 해서 요거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주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 거야라는 거를 그 예측하는 모델인데 얘는 지금 현재 구글 그 신경망 번역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제가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어차피 입력 받아서 출력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번역을 한글로 받아서 영어를 하든 아니면 어떤 뭐 문장을 받아서 다른 문장을 생성을 하든 이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걸 한번 구현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요걸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구글에 이게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분석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스를 보니까 완전 난리가 개판인 거죠. 근데 개판이 제가 생각하기엔 개판이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구글러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세세한 부분까지 엄청 복잡하고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예제에 있는 것 중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한 10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글 소스를 참조해가지고는 내가 만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하고 어린 왕자의 대화를 50개 대화를 넣고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줄 정도의 그 핵심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입력받고 출력하고 하는 이제 그 프리딕션 하는 그 부가적인 코드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맨 위에랑 밑에랑은 이제 안녕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다가 뒤에 보면 뭐 알았어 대단하군 사과 나무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단하군 그러고 하나씩은 좀 이상한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이게 좋은 모델이긴 한데 실제로 챗봇 우리가 필요로 한 챗봇에는 별로 쓰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되게 자신감 있게 아 그래 나도 이제 딥러닝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호기롭게 DQN을 이제 도전합니다. 근데 DQN이 뭐냐면 그 딥마인드 그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에서 아타리 블럭 깨기 게임을 학습시키기 위한 용도로 만든 모델이에요. 아마도 이게 이제 알파고 모델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스 같은 거 알고 인공지능에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그 딥마인드 논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1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 알고리즘은 사실 이게 다긴 하거든요. 이게 전부이긴 한데 요거를 봐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역시 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도 혹시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이제 깃허브로 뒤지겠습니다. 아까 그 이 바로 전에 그 발표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딥러닝 쪽에서는 진짜 그 논문이나 소스를 공유하는 게 거리낌이 없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잘 돼요. 그래서 여기 깃허브에서 이제 DQN을 구현해놓은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몇 개를 찾고 근데 역시나 그 찾았지만 핵심 내용들이 이제 타이트하게 구현이 되어 있진 않고 진짜 논문을 그대로 구현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보태서 구현하거나 해서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너무 느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 컴퓨터가 2015년, 2013년판 맥북인데 거기에서 돌리기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게임을 화면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직접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하고 빨간색 사각형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녹색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할 때 약간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고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없어가지고 잘 이해는 못하실 텐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그 레포지토리에 가면 이제 이미지 있습니다. 어쨌든 요 게임을 구현해서 이제 요 게임은 이제 이미지를 보여는 게 아니고 위치를 010101로 해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현했는데 요걸 구현하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거를 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이 아내한테 제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로직을 너는 파란 녹색 그 사각형은 빨간 사각형이 나오면 왼쪽으로 움직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맞으면 죽어 뭐 이런 이 정도의 정보만 주고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잘 피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내가 뭔가를 짜주지 않았는데도 얘가 잘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왜 신기하냐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서 그래 당연하겠지?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 또 그 다음 2차 충격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 구현된 거예요. 제가 잘못 구현한 거예요. 근데 잘못 구현했는데 적당히 모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지가 학습을 잘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서 되게 물론 이론이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고했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고했던 방식들 좀 많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갖고 이제 그 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걸 가지고 이제 깃허브에 저도 이제 많이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또 설명에 나왔던 겐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걔도 사실 그 핵심 코드만 보면 한 10줄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엔지니어들한테 되게 유용하구나.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접근하기 되게 지금 편해졌다. 그 생각을 이제 이걸 만들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미세먼지가 엄청 기승을 부리던 때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떡하지 미세먼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는 게임 만드신 서관희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딥러닝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혹시 그 이걸로 미세먼지를 예측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길래 그래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서울시에 있는 미세먼지 맵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보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저는 이제 5x 6짜리 픽셀로 보이는 거죠. 이미지로. 그러면은 그 딥러닝 기법 중에서 CNN이라고 이미지를 판단을 잘하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얘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화이트보드에 막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위에 이제 원래 텐서플로우에는 그 CNN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채널, 색상 채널 같은 그런 채널들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기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그 채널들을 순서대로 쌓아서 6시간을 만들고 그 출력하는 거는 그 채널 3개로 나오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RNN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위에 1번이 좀 구현하기가 쉽고 속도도 빠르게 나올 것 같아서 이제 1번을 구현하기로 하고 이제 데이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열린 데이터 광장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 뭐 기상청 이런데 데이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뭔가 막 그 데이터도 막 빠져 있고 데이터가 없는 것도 있고 뭐 특정 기간은 뭐 데이터가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한 3개월 정도를 되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려봤더니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되게 그 뭐지? 그냥 막무가내로 막 구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러고 이제 요거를 내도 한번 실제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야놀자 스마트 프런트라는 이제 객실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IoT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객실에 있는 센서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객실에 있는 이제 장비들을 제어하는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상도 받고 그래서 되게 저희 쪽에서 이제 많이 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애초부터 제가 머신러닝을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만들 때 그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객실의 에너지들을 효율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머신러닝 모델 중에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아까 DQN의 그 모델의 근간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액션을 취한 결과를 받아서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로 계속 학습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객실의 상태를 받아서 어떤 뭐 에어컨을 켜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도입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거는 아닌데 그 회식 자리에서 그 부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숙박업소니까 사용자들이 그 미성년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들어오면 안 되고 미성년자들을 항상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체크하거나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막 50대, 60대 오신 분들도 뭐 체크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체크하지 않을 사람들은 체크하지 않고 그다음에 얘는 좀 긴가민가한데 한번 꼭 체크해봐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체크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라즈베리 파이랑 카메라를 선물을 받았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처음에는 MS의 이제 코그니티브 페이스 API를 이용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느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라즈베리 파이의 와이파이 모듈도 느린데 그 숙소나 이런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숙소 같은데 가면 되게 뭐 인터넷이 되게 불안정한 데도 있고 그리고 얘가 어느 때는 끊길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배운 게 있잖아요. 텐서플로우로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텐서플로우로 이제 구현할 이제 논문을 찾았는데 논문이 이제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런 논문이 있고 얘는 이제 카페라는 이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걸로 만들어진 건데 그 마침 요거를 텐서플로우로 또 구현해 놓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맥북에다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맥북에 실험을 해봤더니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코그니티브 페이스 API로 만든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구현된 걸로 한 건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27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거는 이제 15에서 20살, 38에서 40, 43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해놓으니까 얘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조작하기가 쉬워져서 우리한테 맞는 걸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 요걸 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에 올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역시 라즈베리 파이에도 올릴 수 있게 이미 다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 올려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느린 거죠. 또 너무 느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그 만들어진 모델이 인셉션이라는 모델로 만들어진 건데 얘가 굉장히 헤비한 모델이라 가지고 그 모바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텐서플로우 대부 서밋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퀀티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소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학습할 때는 되게 정밀도를 굉장히 높게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프리딕션 할 때는 예측할 때는 이제 정밀도를 낮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량을 줄여 주는 건데 요거를 처음에 이제 서밋 할 때는 대부 서밋 할 때는 좀 방법이 복잡해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이미 되게 한 줄인가요? 한 줄로 아무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스크립트까지 잘 제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보지.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났는데 생각보다 이제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어느 정도 정밀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정밀도를 너무 그 낮게 조정을 하면 정밀도를 높게 조정하면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하면 정밀도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쓸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여태까지 한번 뭐 미세먼지 예측도 해봤고 여러 가지 모델들도 한번 구경해봤고 만들어봤으니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마침 이제 구글 클라우드 ML도 원래는 이제 얘가 베타였는데 이제 정식 버전으로 됐어요. 그래서 정식 버전으로 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컴퓨터를 되게 좋은 거를 샀어야 이제 이거를 시도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ML을 사용하면 내가 컴퓨터가 별로 없어도 좋은 게 없어도 이걸로 시도해볼 수 있게 됐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했었던 건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일본으로 날아갔고 그 다음에 그
그 IoT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었던 데가 딱 4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엄청나게 긴 시간인 거 같지만 진짜 4개월밖에 안 되고 알파고 작년에 나왔던 때부터 한 1년 정도 된 건데 그동안 구글도 엄청나게 지금 이 그 텐서플로우와 딥러닝을 엄청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015년 후반 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2016년 정도 때부터 그 구글의 모든 제품에 이걸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잡 사이트에도 보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관련된 이제 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외국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카카오 브레인이라던가 네이버의 클로바라던가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딥러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아까는 처음에 이제 그 책들을 여러 개 소개해드렸는데 거기는 그 되게 수식들이 있고 되게 연구자들 위주로 이제 딥러닝을 가르쳐주는 책들이었다면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다 되게 많이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제 그 소개를 해주고 그 실습을 해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빛미디어에서만 나온 책인데 한빛미디어에서만 요만큼이 나왔고 찾아보면 진짜 많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4개월 반년 전하고도 완전히 차원이 다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딥러닝이 많이 발전해 있고 이쪽으로 사람들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지금 이제 텐서플로우 써보신 분들을 이제 손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거의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딥러닝 쪽이 그 보통 대체로 이 원래 소프트웨어 쪽은 엔지니어링에서 시작해서 이게 잘 발달해가지고 이제 사이언스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얘는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막 엔지니어링 쪽으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요것들을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진짜 쉽게 배울 수 있다. 진짜 6개월 전에 비해서도 지금 엄청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특히 지금 텐서플로우 쪽은 커뮤니티가 엄청 커져 있어서 되게 쉬운 거부터 응용까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제가 장담하건대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 쪽은 아마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쓰듯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쓰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되게 뭐랄까 이론적으로 되게 자세히 알지 않아도 쿼리문 다 쓰시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아마 될 거고 텐서플로우나 구글에서도 텐서플로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앞으로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 사이드로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깃허브나 이런 데 보면 소스 되게 약간씩 되게 불편하거나 되게 잘 구현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여하시면 이제 앞으로 되게 오랫동안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개발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아마 접근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일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구글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니까 도움도 또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거의 취미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혼나겠지만 저 회사를 때려치고 이걸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게 앞으로 그 흥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이 딥러닝의 재미에 빠지시고 텐서플로우가 얼마나 유용한 툴인지를 아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저쪽에 뭐 제가 나가 있을 테니까 물론 제가 깊은 지식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학습하면 좋은지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